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강법 수준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주가, 자, 며칠 사이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지만 앞서서 우리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하기도 했었죠. 우리 셀트리온 지금 못 가고 있지만 앞으로 정상 궤도로 분명히 찾아갈 이 주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변수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 우리 투자자님들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많이 받으시라고 구독, 좋아요 함께 알림 설정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우리 주력으로 HLB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을 화살표 매매 신호로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20만 3,500원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아시겠지만 뭐 미국 증시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 같이 동반 하락이 이어지면서 우리 셀트리온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돌아가게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실적 발표, 호조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낙폭을 아주 빠르게 줄여놨고요. 19만 5천원.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해드렸을 때 여기가 계속 저항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 구간 돌파 우리가 유력하게 봤었고 그 부분들이 앞에서 잘 7월달에 잘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를 빨리 회복해 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회복해 줬다는 거.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그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결국은 누구냐? 기관입니다. 예, 기관입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뭐 거짓 뭐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우리 기관들은 향후의 미래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올해 내내 우리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세로 이렇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관들 이렇게 잘 받아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조금만 돌아서면 주가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바닥권에서 있는 이 시기에서 우리가 잘 모아가야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일단은 절반 매도 한번 비중을 축소했죠. 왜냐면 시장이 먼저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여 내려오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축소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과정에서 비중을 확대 진행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투자자님들. 바로 셀트리온을 오늘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 말씀드리면서 비중 확대 진행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없는 분들은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오늘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진행 의견을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뭐 지금 19만 5천원 뭐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뭐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셀트리온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또 시총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저평가 싼 구간이다라고 저는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싸고 저평가인데 앞에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감가 상각됐었던 부분들을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진펜틀에 대한 어떤 미국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 주요 처방 의약 그 약품에 뭐 실질적으로 등재됐다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기 기사 보면 PBM 뭐 등재됐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호재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이 결국은 뒤늦게 이제 뒤로 후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반영될 거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펜트라가 미국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등재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만큼 의약품 판매에 선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75%의 우리가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 더 확대해서 이 커버리지를 80%까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셀트리온이 이런 목표를 가져가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도까지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 TV라든가 뭐 SNS 등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 마케팅 활동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상승 가능성은 뭐 불모두 뻔하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기가 언제냐?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가 너무 따지고 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 싼 가격 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는 뭘까요? 변수 단 한 가지입니다. 변수는 바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연내,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셀트리온이 이거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거 합병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올해 연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나 또는 내년 상반기에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맞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홀딩스 상장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미 30만 원이 넘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런 호재들을 달고 갈 때 막 출발해서 막 급등 나갈 때 투자자들이 쫓아갈 거냐? 저는 그것은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결정이다. 물론 25만 원대에 사든 30만 원대에 사든 계속적으로 더 보유해서 40만 원, 50만 원, 뭐 60만 원 가는 거 다 기다려가지고 수익 내면 뭐 그것 또한 높은 수익률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주식은요. 일정 부분 올라오면 횡보하거나 주가 조정 나왔다가 또 갑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여기에서 마찬가지죠. 얘 올라가면 또 횡보하거나 옆으로 기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횡보하거나 옆으로 기거나 주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시기를 투자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내가 쫓아가서 사가지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주가 조정 나오는 거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사서 내가 기다리다가 여기 25만 원 올라가고 30만 원 올라갔을 때 이미 30% 또는 50% 수익을 먹고 들어가면 투자 여러분들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먹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HLB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화살표 매매방에서 HLB를 비유를 들게요. HLB 주주분들이 이거 미친듯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꾹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올라올 때부터 투자자분들이 뭐 여기에서 뒤늦게 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주가가 사서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고 하니까 어때요? 수익이 자꾸 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꾹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수익을 계속적으로 나고 있으니까 이 수익을 담보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좀 내려와서 본전하면 본전에서 처분하지 뭐.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들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깝깝했던 거죠. 그쵸? 항상 주식은 이런 변수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얘가 25만 원 올라가고 30만 원 올라가고 다시 25만 원 내렸다가 30만 원 가고 다시 40만 원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미리미리 수익을 먹고 들어가야 이걸 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면서 또 수익을 먹어줘야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여유롭게 투자자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내가 들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매일같이 투자자들이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덜컥 20-30%라도 막 밀리는 상황들이 벌어져 봐요. 투자자분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자 이제 정리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또는 위에서 높은 가격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속이 터지겠죠.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오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 인내심을 투자자분들이 지금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기다려야 되고, 더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큰 우리가 달콤한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 뿌리 깊은 나무, 그만큼 단단하게 하방에서 지지력을 갖추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큰 열매로 다가올 겁니다. 자, 보시죠.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이에요. 매출액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1조 8천억, 1조 9천억 대략 보는 겁니다. 1조 8천억, 1조 9천억, 2조 2천억, 작년에 2조 1천억, 올해 3조 5천억, 3조 6천억 정도, 내년에 4조 6천억.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 7천억대, 7천억대, 6천억대, 6천억대, 올해 6천억대. 그쵸? 따지고 보면 크게 성장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쵸? 여기 1조 8천억대, 1조 9천억대, 2조 2천억대, 2조 1천억대. 올해 매출액이 급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뭐 그냥 도찐개찐이잖아요. 그쵸? 예, 7천억대, 7천억대, 6천억대, 6천억대, 6천억대. 그러면 수년간 지금 매출액은 어쨌든 정체하다가 좀 증가했지만, 올해 크게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정체 구간에 있잖아요. 내년에 급성장이죠. 그쵸? 실제로 분기로 들어가서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정상궤도 올라오죠. 2천억대로. 그리고 4분기에는 1조 원대 매출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3천억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상궤도 올라오는 것은 3분기부터 나오는 거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올해 3분기부터.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놓고 보면 큰 틀에서 연간 수익,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커지는 것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에 이렇게 급성장할 이 친구를, 이 주식을 우리는 미리미리 담아야 되는데, 이걸 내년에 급성장한다고 해서 얘가 뒤늦게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따라붙으면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눌러져 있는 주가는 분명히 정상 궤도를 찾아갈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도 지금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1월 달을 앞두고 주가는 3개월 앞두고 선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변수가 지금 셀트리온 제약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 변수가 하나 살아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우리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주가에는 다소 좀 부담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승하는 주가에 자꾸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수합병 절차가 정상적으로 잘 치러진다면 주가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 궤도로 가는 그 과정인데 저는 하반기에 어쨌든 25만원 돌파로 30만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아주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는 신고가 갱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20만 원인데 20만 원이 40만 원 더블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험난할 거예요. 그 험난한 과정이 바로 뭐예요?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도 역시나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역시나 투자자분들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거 횡보하거나 주가 조정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어질어질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건데 그것을 제가 화살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신호를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화살표 매매 신호는 꾸준하게 나타납니다. 자, 작년 하반기 그 다음에 올해 1월 2일 날 매도 신호 잡혔었던 여기 타점들도 여기 나와 있죠. 네,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님들이 이것을 뭐 단타 단계에서 사고 팔고 수익 내라 이게 아니라요. 큰 틀에서는 비중을 모아가시면서 끌고 가는 건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슈팅 나왔다가 밀려 내려오거나 주가 조정 나오거나 횡보 나올 때는 우리가 이 시기에서는 한 번씩 또 먹고 갔다가 또 사야 투자자분들이 크게 레버리지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끌고 가서 내가 더블 2배를 수익 내는 거하고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중간에 30% 올랐을 때 한 30, 여기 한 절반 차익 실현해 가지고 수익 남기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5천만 원이 아니라 수익 냈었던 거 예를 들면 뭐 6,5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6,500만 원을 다시 재투자 중간에 한번 물타기를 한번 또 하니까 수익 낸 걸 다시 한번 재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재투자한 거 가지고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하는 과정들을 잘 거치면 나중에 실제로 2배가 되는 40만 원이 됐을 때는 그냥 5천만 원에 대한 2배 수익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주식에서도 그래서 이자를 지속적으로 더하는 이런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 기준을 제가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대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